최근 수도권 폭우 피해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지난주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학교들이요, 아주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8월 초에 추경 심사가 끝났어야 개학을 할 때 이 추가된 예산으로 학교에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추경 예산 심사가 안 끝났어요. 왜 이렇게 추경 심사 늦어지고 있는지, 추경 심사가 늦어지면서 개학을 맞은 일선 학교들의 상황은 어떤지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교사노조 정혜영 대변인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목소리가 딱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서울 강남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다들 개학들 했죠? 개학하셨어요, 선생님도? 저는 내일 개학합니다. 내일 개학이시구나. 네. 예. 자, 코로나19 그 강남초등학교면 폭우 피해는 없으셨어요, 우선? 네, 다행히 학교는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일부 네. 학생들 중에서 폭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어서 학교에서 긴급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 긴급 지원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제가 언론을 보니까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코로나19 방역하고 급식이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면은 그게 추경이 안 됐으면 2학기 때 당장 방역하고 급식 등등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관련해서는 학교에서는 좀 곤란한 상태 아닌가요? 학교 분위기 어떻습니까? 급식이 가장 피부에 와 닿으실 텐데, 네네. 저희가 1학기 때 물가 인상률보다 급식비 중에서 식품비 인상분이 더 적어서 학교에서 많이 건의를 했어요. 급식 질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인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2학기 때쯤에는 이제 급식 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통과되고 있지 않아서 이것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수해 피해 입은 학교들은 당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내려오고 있지 않아서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물가 올랐는데 급식 재료 살 돈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그렇죠. 네. 수해 피해 복구 비용이 안 나왔다.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예상되지 못했던 상황들을 추가 경정으로 해결하는 건데요. 네네. 그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자, 좀 차근차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추경 예산 3조 7,337억 원 중에서 72.8% 2조 7,191억 원을 각종 기금에 편성을 했다. 근데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심사를 보류했다라고 해요. 네네. 이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기금 전출액이라는 게 비중이 커 보이잖아요. 네네. 12.8%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은 이게 교육감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돈이다 라고 이해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요. 기금 전출액이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제가 가정 생활비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내 가정 소득에서 5년 후에 자동차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차근차근 저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기금 전출액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 학교의 성면 문제 아시죠? 네네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성명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의 개수가 1,311개인데 교육청에서 성명 공사를 해야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한 그 순간부터 1년 이내에 모든 학교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정상 뭐 업체 제한도 있고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기금 전출액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성명공사는 2027년에 서울의 경우에는 완료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네. 기금 전출액은 교육감이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라 결국 목적성 예산인 거고 향후 미래에 꼭 써야 하는 사업비의 일종인 것입니다. 아, 목적성 중장기 사업비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2조 7천억 원 편성을 했으니까 이거는 교육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성격 규정을 하고 그래서 교육청 예산, 추경 예산 전체를 심사를 해줄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선생님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네. 이거는 추경 심사 보류의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아, 그 원래 또 뭐 8월 초에 한다고 했다가 22일 날 한다고 했다가 22일 날 본회의 열린다고 예정돼 있다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서요? 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서울시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위원 지역구가 강남 아니신가 이분도? 예. 네. 그런데 본인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추경안 보류 이후 학교 현장을 14차례 찾아서 학부모,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가졌다. 화변기, 일명 쪼그려 변기를 비롯해 화장실, 냉난방 교실, 노후 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명확히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선생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우선순위, 학교에서 개선돼야 될 사업의 우선순위로서 학교 현장의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보시나요?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예. 이런 뭐 쪼그려 변기, 화장실, 냉난방기 교체, 노후 환경 개선 이런 공사들은 이미 교육청 계획에 다 잡혀 있는 거고요. 시의원께서 방문한 학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순서가 늦게 배정된 학교일 뿐인 거죠. 네. 이미 있는 사업이다. 네, 있는데 시기의 문제일 뿐이고요. 그것도 다 예산에 잡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환경 개선 등은 당장 시행했을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어떤 교육적 경험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최근에 코로나 겪으면서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무형적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 책상 바꾸고 화장실 바꾸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렇죠. 네. 아이들의 심리적 지원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서 상담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 되는 친구들이 1, 2학년 때 학교 생활을 많이 해보지 못해가지고 기초학력이라든지 이런 걸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요. 학교 생활 자체를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서 교사와 학생 간의 교과 외에 멘토링이라든지 학력 지원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보고요. 자, 뭐 일단은 29일 본회의 열고 추경안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보도는 됐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몇 번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원래 8월 초에 처리됐어야 된다고 하는데 계획대로 될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이런 걱정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조금 늦은 게 아니라 많이 늦었고요. 네. 이미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했기 때문에 개학에 맞춰서 집행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만 뭐 교육방학 직전에 예산이 집행된다든지 그런 코미디 같은 상황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9일이라도 제발 좀 통과가 돼서 학교 현장이 좀 개선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 밥 먹는 거 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8월 말에 통과가 된다고 해도 학교 현장에서는 9월 말쯤에나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늦지요. 네.
그럼 그 중간은 이미 내일 우리 선생님 강남 초등학교 선생님 네. 현장에서도 한 달 남짓은 추경 예산이 없어가지고 애들 식재료비 구입을 하는데 충분하게 그렇죠. 네. 구입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지금 식단을 다시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그렇게 식단을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는 이 한 달 동안 약 한 달 넘는 기간이 될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그 공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를 활용하라고 하는데 학교별로 예비비가 어떻게 보면 비상자금인데 학교별로 그렇죠. 그게 다 다를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다 다를 텐데 그걸로는 불충분하죠. 학교마다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예비비라는 게 이럴 때 쓰라고 남겨둔 돈이 아닌데. 그렇죠. 네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고 예비비를 책정하진 않죠. 네. 예, 그러네요. 네. 시의회 내부 갈등이든 시의회와 교육청의 갈등이든 또는 뭐 국민의힘과 교육청 지금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교육감의 그 쌈짓돈 줄 수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이런 갈등이든 간에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 영향이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이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방선거 이후에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데 이게 정쟁으로 소비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네. 서울시 예산은 금방 의회에서 통과되고 교육청 예산은 통과 안 되는 걸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교육감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밖에는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추경 예산은 다 통과가 됐고 교육청 예산만 보류되고 있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그 학부모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고 계세요. 자, 선생님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만 속이 타는 상황일 텐데 학부모님도 이런 상황을 알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학부모님들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일단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교를 믿고 교육활동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교육청에서 예산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2학기 교육활동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학교에 있는 교사로서 매우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이 죄송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이 죄송해하니까 제가 다 미안하네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교사노조 정혜영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